제 이름은 세라이고 50세입니다. 저는 기복이 많은 삶을 살아왔어요. 결혼 생활은 20년 넘게 이어졌고 행복과 사랑, 그리고 깊은 유대감으로 가득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. 한때 제 동반자이자 연인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남편은 이제 낯선 사람처럼 느껴져요. 남편은 컴퓨터 앞에서 몇 시간씩 게임을 하거나 스포츠를 보느라 시간을 보내고 집에 없을 때는 친구들과 어울리죠. 우리 사이의 감정적 거리는 점점 더 벌어져 결국 독신이었을 때보다 더 외로워졌습니다. 수년 동안 저는 우리의 관계를 살리려고 노력했어요. 남편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고 다시 불꽃을 되살리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. 늘 똑같은 대답만 했죠. 다 괜찮아. 너 과민 반응이야.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결혼 생활이 이미 끝났다는 생각에 점점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헤어지자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어요. 한편으로는 혼자가 되는 게 두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젠가 상황이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죠. 그러던 중 제 여동생의 아들, 그러니까 제 조카가 예상치 못하게 제 삶에 들어왔어요. 그는 21세로 아직 자신을 찾아가는 나이죠. 매력적인 외모와 카리스마 있는 성격을 가졌지만 문제 있는 면도 있었어요. 어렸을 때부터 그는 반항적인 영혼 같았어요. 규칙을 따르지 않고 늘 엄마와 갈등을 일으키는 아이였죠. 여동생과 그의 관계는 몇 년 동안이나 불안정했고 결국 큰 다툼 후에 조카가 제 집 문을 두드렸어요. 저는 항상 그를 특별히 아꼈어요. 그의 실수와 무책임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고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. 그가 며칠만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거절할 수 없었어요. 반면 남편은 그다지 내키지 않아 했어요. 조카 자체를 싫어한 건 아니지만 집에 누군가 더 있는 게 불편했던 거죠. 그래도 그는 조카가 갈 곳이 없다는 걸 알았기에 받아들였어요. 처음엔 모든 게 평범했어요. 조카는 게스트룸에 자리를 잡고 시간을 보내려고 했죠. 그는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지만 느긋해 보였어요. 그러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어요. 몇 시간씩 그의 인생, 엄마와의 문제, 꿈과 실패에 대해 이야기했죠.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유대감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깊어졌어요. 조카가 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. 그는 제가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. 바로 원해지는 느낌이었죠. 남편과의 친밀감과 유대감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서 그게 어떤 느낌인지 거의 잊고 있었어요. 조카의 젊음과 무심한 태도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감정을 깨웠어요. 그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고 부적절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관심에 끌리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. 어느 날 감정적으로 지친 하루를 보내고 일찍 잠이 들었어요. 결혼 생활의 스트레스와 조카에 대한 혼란스러운 감정이 저를 짓눌렀죠. 깊은 잠에 빠져있던 중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. 처음엔 꿈인 줄 알았지만 눈을 떴을 때 조카가 제 침대 옆에 서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. 심장이 쿵쾅 뛰었어요. 그 순간 뭘 해야 할지,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.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, 욕망, 그리고 아마도 혼란이 섞여 있었어요. 저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했죠. 상반된 감정이 밀려왔어요. 이 상황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 느껴지는 끌림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. 외로움과 원해지고 싶은 욕구가 저를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향해 밀어붙였어요. 조카가 더 가까이 다가왔고 제가 맞기 전에 이미 너무 가까워져 있었어요. 저는 피해자였다고 말하지 않을게요.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요. 그 순간 우리 둘 다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요. 그 뒤의 일은 약한 순간이었어요. 감정의 무게가 제 판단을 흐리게 했던 순간이었죠.
변명할 수는 없지만 그때 저는 그저 무언가를 느끼고 싶었어요. 제가 빠져있던 공허함에서 벗어나게 해줄 어떤 감정이든요. 그 일이 있고 나서 후회는 즉시 찾아왔어요. 저는 남편뿐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배신을 저질렀다는 걸 알았어요. 절대 넘어선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린 거죠. 다음 날 조카와 이야기하며 그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되고 비밀로 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어요. 그는 이해했지만 우리 사이엔 팽팽한 긴장감이 남았어요. 우리가 저지른 게 잘못이라는 걸 알았지만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았죠. 그 후로 조카와의 관계는 달라졌어요. 평범하게 행동하려 했지만 우리 사이엔 항상 죄책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. 이미 깨진 결혼 생활은 더 악화됐어요. 남편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죄책감의 찌름을 느꼈어요.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았어요. 비록 제 결혼 생활이 더는 의미가 없었지만 제가 한 일은 여전히 배신이었죠.